안녕하세요. 역사의 숨은 맥락을 찾아 떠나는 시간, 역사 쉽고 깊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김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역사학자 박진우입니다. 박사님, 최근에 한 학생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학교 토론 시간에 일본의 침략을 비판했더니 한 친구가 고구려도 다른 나라를 침략했으니 우리도 똑같은 것 아니냐고 반박해서 말문이 막혔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살짝 웃음,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주장인데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지점이기도 하죠. 맞아요. 아무래도 침략이라는 단어의 무게 때문에 두 사건을 동일시하기가 쉽습니다. 단호하게. 하지만 오늘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구려의 고대 전쟁과 일본의 근대 식민 침략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와, 이 한마디가 오늘의 핵심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 두 사건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건을 둘러싼 여러 겹의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두 사건은 이 시대적 배경, 전쟁의 목적, 지배 방식, 그리고 피해의 규모와 성격 같은 모든 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걸 단순히 침략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는 것은요,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 전체를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코끼리 비유. 확 와닿네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시대적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슬라이드의 타임라인을 보니까 두 사건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시간의 감이 흐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무려 1500년의 간극이 있죠. 고구려가 활약했던 4, 5세기는 말 그대로 힘의 논리가 국제 질서이던 고대 국가시대였습니다. 국경의 개념도 지금과는 달랐고요. 주변 세력과의 전쟁을 통해 세력권을 넓히는 게 국가의 생존 방식이자 곧 국력이었죠. 하지만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한 16세기, 그리고 식민지로 강점한 20세기는 전혀 다릅니다. 네. 특히 20세기는 민족 자결과 국가 주권이라는 근대적 국제 질서가 이미 존재하던 시기였죠. 시대적 규범이나 이념 자체가 비교의 출발선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전쟁의 목적이라는 더 깊은 속내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 부분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고구려의 전쟁 목적은 지역 내 영향력 확보, 그리고 국경 안정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른 세력을 정복했지만 그들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말살하거나 정체성을 바꾸려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적인 패권 경쟁의 연장선이었던 거죠. 그에 반해서 일본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일본의 목적은 명백한 영구적 식민 지배와 민족 정체성 말살이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보면 경제적 수탈은 기본이고 우리말과 글을 사용을 금지하고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요하면서 우리 역사까지 왜곡했죠. 이건 한 민족의 정신과 혼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이른바 문화적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아주 체계적이고 악랄한 폭력이었습니다. 목적의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듣고 보니 그 차이가 더욱 선명해지네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전쟁은 정치적 지배권 다툼에 가까웠다면 일본의 침략은 우리 민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없애려 했다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의 규모와 방식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고구려의 전쟁이 특정 시기의 군사적 충돌이었다면 일본의 침략은 7년간의 임진왜란으로 국토를 잿더미로 만든 것에 더해서 35년간 사회 모든 영역에 깊숙이 파고든 구조적 폭력이었습니다. 경제, 문화, 교육,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모든 것을 파괴했죠. 이렇게 모든 면에서 다른데도 왜 사람들은 자꾸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역사적 사고의 함정 때문입니다. 현재의 도덕적 적업적을 과거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현재주의의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죠.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고대 로마도 정복전쟁을 했으니 20세기 나치 독일의 침략과 인종학살도 같은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시대적 배경과 이념, 폭력의 성격과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고구려와 일본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그 비유를 드니까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로마 제국과 나치 제국을 같은 범주에 놓을 수 없듯이 고구려와 일본 제국을 같은 선상에 비교하는 건 역사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학에서는 고대 국가 간의 전쟁과 근대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아예 다른 범주로 연구합니다. 전자는 정치적 패권 다툼, 네. 후자는 한 민족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동화시켜서 소멸시키려 하는 구조적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서영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 복잡한 내용을 명쾌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따뜻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고구려의 전쟁은 고대 국가들끼리의 힘겨루기였고 일본의 침략은 우리나라를 통째로 삼키려 한 근대 식민지배였다나. 그래서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고구려는 힘겨루기, 일본은 식민지배. 와, 정말 명쾌하고 강력한 한 문장이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연히 그냥 다르다고만 생각했던 두 사건의 본질적인 차이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구려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역사적 사건을 비교할 때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주변에서 이처럼 맥락이 무시된 채 잘못 비교되고 있는 또 다른 역사적 사건들은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 쉽도 깊게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